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지금 네, 소리 사운드 괜찮은가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훌륭한 해피니스 인사이트 행사에 초대받아서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이런 끔찍한 세계 위기,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그리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주제가 The Power of Human Connection, 연결의 힘입니다. Lessons from the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성인 발달 연구에 관한 긴 이야기를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재미있게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 말씀 주제는요, 성인 발달의 역대 가장 긴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소개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대부분 행복이라는 것이 경제 발전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GDP가 전 세계에서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행복하지 않냐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왔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유엔에서는요,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느냐, 좋은 삶을 만드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여러분들의 필요가 충족되고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웰빙이 사실 굉장히 그런 웰빙의 토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요, 굉장히 일관성 있게 동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이 있었을 때, 그래야지만 행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이 있을 때, 특히 우리 자녀들이 잘 살 때, 또 삶의 자유가 있을 때, 선택의 자유가 있을 때,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관대함이 있을 때, 우리가 관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단지 돈이 아니라 시간, 에너지라는 관대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요,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정부를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부패하지 않다는 신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믿을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사람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요,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답변했습니다.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사람들이 20대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니까 80% 이상의 젊은 청년들의 답변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가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50%는요, 삶의 목표가 부자뿐만 아니라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절반이요, 청년의 절반은 그들은 아주 큰 성과, 직장에서 성과가 있어야지만 성공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령대별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다를까요? 또 이런 청년들은 왜 이렇게 원하는 것이 다를까요? 직장,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을까요? 젊은 청년들은요.
좋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보통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규정되는 것입니다. 문화, 모든 미디어, 우리에게 항상 이런 광고들, 메시지들,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요, 페이스북에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이미지는요, 항상 페이스북을 들어가면 이런 사진들이 널려 있습니다. 파티에 항상 가는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면 이런 사진을 보면 페이스북만 보면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 나만 빼고 항상 멋진 파티에 가 있는 것 같고요. 멋진 해변에서 시간을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끔찍한 시간의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죠.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밤에 아픈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죠. 그런 끔찍한 사진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알고 있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는요. 항상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있을 때도 있죠. 이것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를 내부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저를 비교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것은요. 불확실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연유하는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생활을 보면서 저를 비교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히 현상은 특히 외모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 미디어를 보시면 이런 화려한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매가 얼마나 좋은가. 제가 남자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일부러요. 왜냐하면 남자 사진이 미디어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 이렇게 나도 이 식스팩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여러분 언제 이런 광고가 이런 것을 실제 보여준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언제 나온 광고일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이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그렇다면 실제 생활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들이 왜곡된다는 것도 보여주었었습니다. 또 우리의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왜곡하고 과거와 달라지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을 처음에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노년이 될 때까지 추적했는데요. 동일한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10대부터 죽을 때까지 추적해 봤습니다. 해마다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가를 봤습니다. 이 하버드 성인 연구는요, 처음에 193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웰빙, 건강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연구였습니다. 두 그룹을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버드 학부 대학생 졸업생이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요, 대학을 입학한 당시였고요. 두 번째 집단은요, 한 소년의 집단이었는데요. 보스턴 빈빈가에 사는 소년들이었습니다. 주로 이들은 아주 저소득층이었습니다. 빈곤뿐만이 아니라 정신건강적 문제도 있었고요. 또 가족 폭력도 있었고요. 신체적인 질병도 가진 집단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을 선택한 것은 어떻게 아동들이 어릴 때 부유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집단 남성을 비교했죠. 아주 특권층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과 이런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두 이너시티 보스턴의 빈민가의 소년들을 비교했습니다. 가정 방문도 하고요, 부모와 면담도 하고요, 이 당사자들과도 면담을 하면서 신체 검사도 했었고요, 정신 검사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전문직도 됐고요. 공장 노동자, 변호사, 선생님들이 됐고요. 또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존 케네디가 그 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층, 빈민층들 모두를 다 노년까지 추적했습니다. 평생을요. 정신 건강, 신체 건강, 그리고 하버드 집단에서는요. 2차 대전 당시였는데요. 그들의 경력, 인간관계 이것들 보니까 이것들을 은퇴할 때까지 추적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설문지도 작성하게 했는데요. 의료 기록도 조사했고요. 혈액 검사도 했고요. 브레인 두뇌 스캔도 했고요. 아내들과 자녀들과도 면담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그들의 정신 상태, 신체, 가족들을 모든 것들을 추적했습니다. 일생을 추적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모든 정보를 토대로 했을 때요. 80년간의 정보를 종합해서 했을 때요. 명성이라든지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행복의 예측자는요. 사회적인 관계였습니다. 더 많은 관계, 사람들과 어떤 더 많은 관계를, 더 좋은 관계를 하느냐가 행복의 열쇠였습니다. 행복뿐만이 아니라 더 수명이 길어졌고요. 그리고 중증에 걸릴 확률이 더 낮았습니다. 더 단절됐던 사람에 비교해서요. 단지 사람들의 숫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 관계가 몇 명이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명도 좋았고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그 신체 건강과 연관이 있을까?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도 사실 다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일어나는지, 우리 관계의 질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가, 그리고 행복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알아낸 것이 그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상당히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신체적인 능력도 빨리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정신적으로도 빨리 쇠퇴하는 것이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았습니다. 미국에서는 5명 중 1명이 외롭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을 적게 만나는 것과 다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관계가 적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중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그리고 삶에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보면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추적을 했는데 관계는 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을 봤을 때 제일 처음 결혼하고 나면은 아주 행복하다 느끼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라고 나면은 점점 더 이제 행복하게 느껴지다가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행복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결혼이라든지 우정에서도 상당히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분쟁이라든지 논쟁 같은 것들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 보석이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경험에 돈을 쓸 때보다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을 사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와 비교를 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아주 멋진 텔레비전을 하나 샀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기쁠 수 있습니다만 내가 이웃집에 가서 더 큰 텔레비전을 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비교를 함으로써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물질적인 것들은 우리를 비교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경험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휴가를 보내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그런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제 관계를 가지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가족과 함께 휴가를 간다든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사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행복을 덜 준다는 것이죠.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큰 행복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문화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좋지 않은 그런 트렌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Bowling Alone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50년대에서 70년대를 지나가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커뮤니티나 단체에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TV가 도입이 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에서 TV를 보고 커뮤니티 활동을 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회학자가 그 25년 후에 기간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사회적인 그 개입은 더 낮아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클럽이나 시민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고 그리고 가족 간의 식사나 가족 여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이죠. 1983년에 미국인의 12%가 다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에는 그 수치가 25%로 늘어났습니다. 4명 중 1명이 개인적인 고민이나 비밀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50년대, 60년대는 그때는 TV가 그 이유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서 이러한 쇠락이 더 빨라지는 것이죠. 우리 사회적인 그 활동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이런 디지털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 간의 관계를 사실은 우리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집에서조차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더 이상 둘러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면 그 전화기를 쳐다보느라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고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인간 간의 직접적인 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관계를 좀 더 우선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젠 선생님이 저한테 말을 해준 것인데요. 저는 명상을 좋아합니다만 저희 그 명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지금 각각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그 해피니스 인사이트가 온라인으로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관심을 누구에게 쏟을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시간을 내서 대화를 하고 우리 배우자나 파트너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가족 간에 저녁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간에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같이 간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커뮤니티 활동 같은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활동으로 관계를 더 공고히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수명과 건강도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주요 원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고립시킬 수도 있고 또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있어서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을 고립에 저항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직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생 연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연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로드맵 for Life Transition이라는 저희가 코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어떤 것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용구를 하나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마야 안젤루인데요. 인생에서 내 미션은 단지 생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열정, 연민, 동정심, 휴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스타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연구를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